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수요 공급이론 강론 중에서 수요 공급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론은 약 4문제 정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그러면 첫 번째 수요 공급이론 딱 나오면 여기서는 첫 번째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얘는 이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 중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이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그리고 가격 외 요인은 불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불변이고요. 요것만 변했을 때 그때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은 불변이고요. 가격 외 요인들이 변했을 때 수요의 변화를 그래요. 그래서 요놈이 이제 꼭 한 문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유량과 저량의 문제가 또 잘 나오죠. 유량과 저량. 그래서 유량은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흐를 유자니까요. 그 다음에 저량은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와 스톡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는 기간의 양이고요. 요거는 시점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양이고요. 이거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한 양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유량이다 그러면 소득이나 소득, 연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순이익 또는 수익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우리 교재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 공급, 저축, 투자, 수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 임대료나 지료, 지대 뭐 이런 것들 있죠. 토지 임대료 뭐 이런 것들 다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량이 되겠고요. 저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시점이라는 것은 인구나 또는 가격 이런 것들, 가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재고량이랄지 또는 주택 보급률이랄지 보급률 또는 화폐 통화량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이나 자본 또는 부채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쭈르륵 넣어놓고요. 다음 중 유량은 어떤 거냐, 저량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서 대체재나 보완재, 즉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요것들은 또 잘 시험에 또 단독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의 가격이 올랐다. 대체재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재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다가 있으면 콜라가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사이다 대신 콜라를 마실 수 있죠. 그럼 이제 똑같이 대체재는 서로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200원인데 갑자기 사이다 값이 200원에서 3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효용이 똑같은데 만족도가 똑같은데 300원을 지불하고 똑같은 효용을 얻을 것이냐 200원짜리를 그대로 마실 것이냐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전부 200원짜리로 오겠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와 버리면 대체재를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다의 대체재가 콜라다. 그러면 콜라 값이 올랐다. 그러면 콜라를 안 먹고 즉 대체재를 안 먹고 전부 다 사이다로 오겠죠. 그러니까 당해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를 안 산다 이런 얘기죠. 안 사니까 당해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제와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해제와 가격도 당연히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대체 효과 또는 대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가 있고요. 보완제다 그러면 보완제는요, 둘이 같이 써야 이 효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소비하는 것보다 같이 썼을 때 훨씬 효용이 커지는 제화들, 이런 것들은 이제 커피 마시면서 프림과 설탕을 한꺼번에 소비를 하죠. 그래서 커피와 프림 이런 것들은 일심동체죠. 이런 게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커피 따로 프림 따로 먹으면서 얻는 효용보다는 커피와 프림을 한꺼번에 타서 마시는 게 훨씬 효용이 커진다. 이게 이제 보완제죠. 그러면 보완제의 가격이 올랐다. 즉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를 일단 안 마시겠죠. 커피가 너무 비싸니까 커피를 안 사. 그러면 커피를 안 사면 프림도 같이 안 사겠죠? 그러니까 당해제와인 프림도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 당해제와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이런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단독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 그리고 수요 변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균형 쪽에서 시험에 또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균형점의 균형점의 이동도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탄력성 이쪽도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한 5문제, 4문제나 5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자, 3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맨 먼저 수요란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나오죠. 그러면 수요라는 것은 수요, 그러니까요. 수요. 그러면 요자가 필요할 요자고요. 수가 쓰일 숫자예요. 필요한데 쓰인다라는 게 수요가 되겠어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공급은 이제 줄공자 줄급자니까 요거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산다라는 개념이고요. 공급은 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다와 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라는 것은 따라서 사려는 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사려는 양.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그냥 사려는 양이에요. 공급은 팔려는 양이고요. 그래서 수요 이론에서 공급 이론을 할 때는 산다를 판다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의 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과 저량 요거는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량은 기간의 양이다. 저량은 시점의 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매번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기출문제 밑에를 보시면요. 저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와요. 다음 중 저량은 몇 개냐? 또는 저량은 어떤 거냐? 이렇게 나오면 일단 저량은요. 가격이나 가치, 여기서 보시면 가격, 가치, 자산, 자본, 부채, 재고, 뭐 이런 거, 보급률, 뭐 화폐 통화량 이런 거, 인구, 전부 저량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있죠. 첫 번째 재고.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은 유량이죠. 임대료 수입. 그다음에 자산은 저량이고요. 임금은 보수, 소득 이런 것들이니까 유량이 되겠고요. 인구 저량이죠. 인구 저량. 그다음에 공급량, 그러면 공급량 수요량은 이것은 무조건 유량이니까요. 그래서 신규 공급량 이런 것들은 유량이죠. 그래서 앞에 세 개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내니까 유량 저량 변수는 꼭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3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유효수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효수요는요. 구입할 의사와 그 다음에 구입 능력, 즉 지불 능력을 갖춘 구입 의사,
구매 욕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수요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유효 수요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 변화 요인들 40페이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이제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는 그냥 수요 함수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 수요량과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곡선이요. 곡선이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40페이지 3번 양괄호 3번 요게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 이것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별표 3개 해두시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에 가격이 100원일 때는 10명이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 갑자기 200원으로 뛰었다. 그럼 아무래도 10명이 사려고 하는 것에서 줄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요. 근데 다른 요인들이 같이 변해버리면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요량이 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개선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그게 되겠죠. 제품이 개선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요량이 늘을 텐데 다른 조건들이 다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외 요인들이 다 변함이 없고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만 변했을 때 그때는 이제 수요량이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가격 외 요인들이 즉 인구가 늘어난달지 아니면 소득이 늘어난달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광고를 많이 한달지 뭐 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바뀐달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는 꼭 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 즉 가격은 불변이고 요거에 이제 불변이고 가격 외 요인들이 변할 때 그때 이제 그놈을 수요의 변화를 하고 수요량의 변화는요. 요것은 곡선상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원일 때 10명이 사려고 했다. 근데 이게 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는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 그러면 이게 5개로 이렇게 줄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리면 이렇게 50원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때 이제 수요량이 다시 늘어나는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다른 조건은 불변이니까 어차피 다 찍은 그 곡선상에서 점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요. 가격이 이렇게 일정한데 가격이 100원으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났다. 그럼 이제 요게 기존에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10명이 사려고 했지만 새로 들어온 또 100명한테도 물어보면 또 여기도 또 10명이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200원일 때도 5명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10명, 2배만큼 다 늘어나겠죠. 모든 점들이 2배만큼 다 늘어난다. 그러니까 선 자체가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수요의 변화고요. 수요의 변화는 점의 이동이, 요거는 이제 점의 이동이고요. 요거는 선 자체의 이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수요 변화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수요 변화의 요인. 자, 수요 변화의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이죠.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자, 수요 변화의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시험 문제가 보통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수요 변화 요인이 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인구수가 있겠죠.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는요,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이런 재화는 정상적인 재화라고 그러고요. 이런 재화는 열등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재와 열등재 이렇게 하고요. 수요가 변함이 없는 재화도 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이런 것들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가 있습니다.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네, 관련 재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어요. 대체재는 서로 경쟁하는 재화들이고요. 보완재는 서로 의존하는 재화들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재화들과 그다음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재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재다라고 하면 대체재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를 안 산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니까 안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네 재화는 가만히 있으니까 똑같이 200원 하다가 한 놈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놈은 가격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당해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당해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보완재 보면 보완재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보완재의 가격이 오르면요, 보완재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같이 써야 효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완재의 가격이 오르면 보완재를 안 사겠죠. 그러니까 커피를 안 사면 당연히 프림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당해재화의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당해재화의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독립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독립재가 아무리 가격을 올리든 어쩌든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재화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거는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니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있어요.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면 수요자들은 얼른 사가지고 그래야 동참을 해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은 어떻게 되냐? 공급은 오히려 이따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하락하게 되겠고요. 수요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의 예상이 있으면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하락하게 된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세금이나 또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바로 수요의 변화 요인들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수요의 변화 요인들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대체재와 보완재 이런 것들, 가격 상승의 예상, 뭐 세금이나 금리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고요.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득, 인구, 관련지와의 가격 상승,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공급은 당연히 수요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밑에 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요, 이 산다를 판단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출문제를 보시면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아무래도 씀씀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세금이 인상됐다. 세금이 인상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겠고요.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있다. 요거는 당연히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래세 인상과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 요인이고요. 나머지는 수요 증가 요인이다. 그래서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공급이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 쭉 나오는데요. 이 공급 함수나 공급 법칙 이런 것들은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것들의 결과로 공급량이 변화되는 그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급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이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 법칙은 공급량과 그 재화의 가격과의 어떤 비례 관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비례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의 결정 요인도 수요의 결정 요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은 일단 여기는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는데요. 공급의 변화 요인은 일단 세 가지는 공급만 변화시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공급자 수죠. 공급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요거 세 가지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세금이나 금리 이런 것들은 수요 공급, 가격 상승에 의한 이런 것들은 공급도 이렇게 같이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43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수요 쪽에서 주로 나오지 공급 쪽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단기와 장기 공급곡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단기 공급곡선은요. 단기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즉각 공급이 안 되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단기 공급곡선은 시차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이 늘어나질 못하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장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장기냐, 몇 달부터 장기냐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부동산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장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단기는 뭐냐? 공급이 아직 신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짧은 기간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 공급곡선은 서 있고요, 비탄력적이고요. 장기 공급곡선은 좀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균형인데요. 여기 균형에서는 거의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서로 일치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균형점의 이동이 항상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인데요. 이 균형점의 이동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기간 내에 이렇게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얘는 균형점의 이동은 거의 99.9%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꼭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균형점의 이동이죠. 자, 균형점의 이동은 첫 번째 수요의 변화, 수요만 변화할 때 또 공급만 변화할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쳐다보면서 바로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왜 안 되냐? 시간이 많이 걸려서 5지문을 다 그래프 그리면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리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이 불변이다. 즉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 공곡선이 어떻게 변하냐?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거든요. 그럼 이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 균형점의 이동이에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 수요 곡선이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근데 이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곡선인데요. 오른손이 수요곡선, 왼손이 공곡선이에요. 그래서 오수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른손이 증가면 오른쪽이고요. 감소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공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이 증가면 오른쪽, 감소면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면 오른쪽이고요. 감소면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럼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죠. 가격은 내려가고요. 양은 늘어나게 되겠어요.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양은 늘어나고 가격은 내려가는데요. 이것을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이것만 보고 알 수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 고민은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자, 일단 이런 것들은요, 양과 가격을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얘는 변함이 없잖아요. 공급은 변함이 없고요. 이것만, 수요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요, 가격은 증가하게 돼요. 사려는 사람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요,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공급 변함이 없으니까 가격도 역시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거 잘못 그리고 있네. 이거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공급이 증가하는 거 잘못 그리고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요, 양도 증가하고요,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어쨌든, 가끔 하다 보면 실수를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이다. 그러면 공곡선이 불변이고요. 수요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 증가, 가격 상승인데, 이때 이제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이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상태에서 보는 거죠. 수요 증가니까 양 증가 됐죠? 그 다음에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불변이고.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보세요. 양부터 보세요. 항상 양부터.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양이 감소하죠? 양 감소해요.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감소하면, 사려는 사람 줄어?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나오겠죠?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자,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가 불변이죠? 이렇게 되면 양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냐. 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양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양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양은 늘어나고요. 가격은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 감소 시 어떻게 되냐?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수요가 불변이니까요. 요건 잘 알아두세요. 요거는 다른 데서는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공급이 감소하면 일단 양이 줄어들죠.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양이 줄어드니까 귀해지죠. 귀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말아라. 그래프 그리다가 이렇게 맨날 하는 몇십 년 하던 사람도 이렇게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해라. 그러면 그냥 양과 가격을 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거기 수요 증가 앤드 공급 증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양과 가격이 있는데요. 둘 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니까 양 어떻게 돼요? 양 증가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고 하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모르겠다요. 둘 중에 하나를 알면 양을 알면 가격을 모르겠다. 가격을 알면 양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면 그때는 이게 양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모르겠다요. 근데 이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가격도 나오는 거예요. 가격도.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도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수요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는 것이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 크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으면 가격이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럼 공급 증가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할 때 거기에 기억번 같은 경우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양은 세 가지 다 증가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근데 그때 이제 가격은 임대료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불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소도 한번 볼까요? 자,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다. 이렇게 하면요, 양과 가격이요, 양이 일단 감소하죠. 가격은 모르겠다요. 둘 중에 하나는 모르겠다니까. 자,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요게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요 감소하면 가격 떨어지는 것이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크다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가격 올라가고요. 같으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균형점의 이동만 해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완전 탄력적 또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요가 완전 뭔가요? 완전 비탄력일 때,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수요가 완전히 누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완전 서 있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요. 그럴 때 공급이 증가하면 이때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가격이 뭐 어떻게 변해도 완전 비탄력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양이 불변인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하나가 완전 비탄력이면요, 무조건 양이 불변이다라는 것이죠. 양이 불변이면요,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해라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완전 비탄력이면 그때 양이 불변이다. 그러면 완전 탄력이면 어떻게 되냐?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이때는
완전 탄력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는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요게 이제 공급이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이제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불변인 거죠. 그래서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불변이고요. 하나가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불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고요. 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양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양 감소. 쉽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불변인 거죠. 양이 불변이고 이때는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탄력이다.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죠. 그럼 이제 그때는 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균형점의 이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시간대는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공급의 변화 요인 요거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 즉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균형점의 이동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탄력성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47페이지를 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